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과이익 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포털 다음 카페 부동산 엑스파일 게시판이나 부동산 엑스파일 팟빵 게시판에 여러분의 사연을 올려주세요. 또는 문의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음성 녹음하셔서 보내주시면 방송 제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뉴스인데요. 뉴스원 뉴스입니다. 바른정당 이현재 김성태 의원실 환수제 유예 혹은 폐지 개정안 준비 중이고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의 부활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한수제 부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첫 부동산 정책의 쟁점이라고 볼 수 간칙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바른정당 소속의 이은재, 김성태 의원의 중심으로 한수제 유예 또는 폐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네, 제가 처음에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언급하면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이거는 다시 공론화가 100% 될 거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게 웬걸? 이거 환수제 네, 아직 유예 기간인데도 아직 벌써부터 네, 바른정당이죠. 벌써 일부 개정안이 들어가 있네요. 폐지 아니면 유예를 가져간다고 한다는 건데 우리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니네들이 그렇게 돈이 남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돈에서 조금 달라고 하는 건데 조금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좀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아요. 우선은 3천만 원이 기준점으로 되어 있네요. 3천만 원 초과해서 5천만 원까지는 초과 금액의 10% 내네요. 훌륭합니다. 그리고 최대 50%까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용인 지역에 제가 농림 지역 상당히 많았을 때 아파트들이 상당히 올라갔죠. 지금은 뭐 세분화가 국계법이 생기면서 세분화가 많이 됐지만 예전에는 네, 그렇게 많이 됐고 기반시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만 때려 짓다 보니까 운동장이 없어서 상가 건물 개조해서 학교로 만들고 옥상을 운동장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거기서 왜 299세대를 계속 만들었냐. 그때 당시에는 300세대가 넘어가면 학교 용지 분양금을 줬어요.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분양가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물론 대규모로 지은 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중소규모로 졌던 사람들은 301세대를 없애면 분양가가 저렴해지니까 조금이라도 더 팔리겠지 한 거죠. 그런 겁니다. 그 500만 원도 적용받기 싫어서 한 세대를 줄였는데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서는 세율이 물론 몇몇 중과세를 제외하고는 35%가 최고한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가 재건축이 올랐습니다. 네, 재건축이 됐는데 1억 1천만 원 정도가 초과가 됐다고 치면 이것도 지금 이중과세 지금 문제점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중과세가 아니라 비실현 이익에 대해서의 먼저 수익을 걷는다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1억 1천만 원 정도가 초과가 됐다고 치고 100번 양보해서 친다고 했을 때 여태까지 재건축에 대해서의 리스크를 내가 다 껴안고 가는데 국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50%를 가져간다? 많이들 문제점이 있다고들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항상 공론화가 다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개정안에서 요번에 신탁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하두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신탁사도 그 신탁사가 들어간 개입된 그 재건축 사업지에서도 이 초과이익 한수를 거둘 수 있게 네, 법률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개정안이 들어갔나요?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예를 안 시키겠다라는 깊은 네, 깊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죠. 네, 그 추진 방향이. 그리고 우리가 그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네, 뭐 진보 보수 이야기니까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그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그리고 분권화를 주력으로 접근을 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뭐 보금자리 주택이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엄청 띄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권별로의 차이점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은 향후 5년 동안은 약간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참여정부 시절 때 강남에 있는 유료 재건축들이 그렇게 그 수익성이 안 났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엄청 났죠. 근데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뭐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풀어줬지만 이명박 정부 때 그 세대수를 올린다던가 대규모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안전진단을 통과를 시킨다던가 하는 부분에 완화를 시켜 놓은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금융위기가 상당히 많았던 시절이라서 그렇게 수익성이 제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폭락을 했었죠. 물론 대폭락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2010년도에 글 쓴 거를 살펴봤습니다. 네, 2010년도에 글을 썼는데 나 점쟁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뜰 거다라는 글을 썼네요. 그리고 제가 목동 지역을 눈여겨봐라 라는 글도 썼어요. 2010년도에. 물론 제가 15년도에 그 재건축 연한이 적어졌나요? 30년으로? 네, 15년도에 9월 2일인가? 그때 대책으로 그 30년 원래는 그 각급 시도조례에서 40년 정도 평균 그 재건축 그 연한이 있습니다. 그 연한을 그 제가 알기로는 시행령으로 정부 입법으로 그 시행령으로 박아놨었죠. 그래서 30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2016년에서 2019년까지는 목동에 있는 모든 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에서 13단지까지가 재건축 연한이 들어오죠.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도 그 좀 용적률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도 많지만 그 주변에 용적률이 적은 대지 지분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라는 글을 썼네요. 제가 보니까 그때 물론 그런 바보 같은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 목동 사볼까 하고 그때 접근했으면 돈 좀 벌었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초과이익 한수제에 대해서의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방송을 남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뉴스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네, 헤럴드 경제에서 올린 뉴스입니다. 2017년 3월 27일 날 올린 건데요. 네, 그 초과이익 한수 유예 어렵다라는 글이 있네요. 네. 네, 지금 27일 헤럴드 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 심사 소위 소속 위원 10명을 상대로 재건축 이익 한수법 유예를 골자로 한 개정안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을 파악한 결과
유해 반대가 4명, 유해 찬성이 2명으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즉 2017년에 유예를 시키겠다, 유예를 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원욱 민홍철 더불어당 의원이 그리고 전동영, 김연아 의원이 유예에 반대했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자유한국당 분이시네요. 이분이? 라는 그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이 의원, 정종섭 의원은, 정종섭 씨는 그분 아닌가요? 네, 주택경기 위축 등 이유로 찬성을 했다. 진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동산 얘기입니다. 정책 얘기 아닙니다. 지금 기조를 본다고 한다면 유예는 끝날 것 같네요. 네, 2017년에 확실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기획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주절되는 방송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유예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부동산 엑스파일 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